강아지 훈련 가르쳐 드릴게요. 오세요. 강아지 훈련 가르쳐 드릴게요. 옳지. 잘했어. 옳지. 셋. 예스. 유행하는 게 있어. 자, 기다려봐. 네, 이거는 미국도 독일도 못 따라해요. 최고예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반려견들과 행복해 보이는 이 강영욱 씨의 모습. 그런데 이 강아지 사랑마저도 거짓이었다는 또 주장이 전직 직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훈련소에 개를 맡긴 견주가 입금을 좀 늦게 하면 그 시간부터 개밥 주지 말라고까지 말한 걸 들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강영욱 씨는 공식적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팀도 제작진도 계속 연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소속 직원들, 과거 직원들의 주장만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 주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직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CCTV, 이 감시 카메라가 사무실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설치돼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앉아있는 태도까지 지적을 하면서 똑바로 앉아서 근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왔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해도? 지금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때는 어디를 어떻게 비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와 또 강영욱 씨의 아내, 배우자가 이 회사에 이사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가 함께 CCTV를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CCTV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중에 일부가 아예 그 모니터를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그 강영욱 씨의 배우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강영욱 씨 배우자 입장에서는 법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형태로 좀 무시를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옛 직장 동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전 직원들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좀 비슷한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현 씨가 뭐 직장을 운영을 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대통령으로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실적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2022년 대비 1년 만에 매출 또 이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올라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직원들의 대우는 좋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려견 교육 솔루션 패키지가 가격이요 무려 599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려견 교육 패키지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고요. 저렇다 보니까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 직원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 지금 비판의 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뭔가 여기 화장실도 쓸 수가 없고 나가서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영욱 씨의 이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365일 마스터 플랜 풀 패키지라는 그 상품이 599만 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강영욱 씨가 직접 뭐 2회 정도 이렇게 개를 훈련시켜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한 단계 밑에 패키지가 또 399만 원이에요. 네. 사실은 견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개를 거기서 보내서 정말 어떠한 그 599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깝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입금이 조금 늦어졌다라고 해서 개한테 밥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거금에 돈을 보낸 견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전직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의혹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강영욱 씨가 지금 굉장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됐다 또는 불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KBS TV에서 방송하고 있던 이 프로그램 제작진도 현재 강영욱 씨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은요, 강영욱 씨 업체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점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일단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 내에 갑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게 네. CCTV로서 뒤에서 그 직원들의 모니터를 보면서 사생활 그 메신저까지 다 봤다라고 지금 전 직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 그런 거, 또 직장 내 괴롭힘, 어떠한 개의 이제 그릇을 이렇게 핥으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강아지에 대한 학대, 이건 동물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돈이 입금이 늦어졌을 때 강아지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렇게 이 직원들의 주장들 중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주장인데 이게 뭐 녹음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강영욱 씨가 나중에 입장을 밝히면서 난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메시지로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공간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아하. 그 진술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면 사실상 강영욱 씨에게 이제 기소가 된다라든지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한두 명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학교폭력 사건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일이지만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것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이 강영욱 씨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빨리 입장을 정리를 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